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좀 보시겠습니까? 정치 상황을 보면 나라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걸 제가 좀 짧은 시간에 요약 하듯이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를 소개한다기보다는요. 자, 이걸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권 동향, 여권 상황, 대통령이 있는 용산과 한동훈 대표가 있는 국민의힘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 보시고요. 그리고 소위 오피니언 리더 혹은 보수 정치 지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 혹은 세력들, 어떤 기관, 이들의 지금 목소리가 어떤 걸 내고 있는지 보시고 정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시도지사, 원로, 영남 의원들까지 여권 전체에서 쇄신론 터지고 있다. 정 의회와 저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중도 좌파에 가깝다 이렇게 보거든요. 김영삼의 어떤 역사관, 정치관하고 거의 이제 닮아 있죠. 국회의장까지 했었고요. 김영호, 정의화 이런 어떤 PK 쪽에 소위 이제 YS계 냄새가 이제 나는 사람들, 이들의 정치 성향이 김무성을 이제 떠올리시면 딱 알아요. 이들과 김무성은 그야말로 한 몸이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쏟아내는 목소리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윤 대통령 적극적인 국민소통 및 국정쇄신을 하라. 저도 여기는 동의합니다. 국민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이 사실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이제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거나 어쩌면은 대통령과 가는 길이 좀 다른 어떤 정치인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여당 안에 말이죠. 그런 정치인들을 한 번씩 불러서 차도 한잔 마시고 밥도 한번 먹고 들어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거 잘한 사람이 대체로 위대한 대통령이더라고요. 미국을 예를 들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든가 또 이 레이건 대통령, 그 트루먼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상위에 랭크되는 역대 대통령 이제 인기 순위 쭉 보시면은 10위 안에 들어오는 이제 고평가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 특징이 야당 인사들도 열심히 만나고 자당 안에 있는 반대파들도 열심히 만나서 설득하는 노력 혹은 인간적으로 그들과도 대화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로 지지율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으로는 지지율이 충분히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건 충분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국정쇄신 뭐 할 필요 있으면 해야 되겠죠. 국정쇄신론 중에 가장 강한 카드를 제가 한번 제시해드렸죠. 김문수 총리, 우병우 비서실장입니다. 이 두 카드 중에 한 개만 잡아도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프레임 자체를 뒤집을 수가 있어요. 김문수 총리 하게 되면 저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요? 뭐 안 돼도 그만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뚝심 있게 계속해서 그 카드를 밀고 나가면 돼요. 밀고 나가다가 뭐 안 되면 뭐 서리제가 이게 위헌이라고 판정이 나서 그런데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요. 총리 없는 상태로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러면은 김문수 총리 카드를 넣고 장기간 장기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을 완전히 쪼개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라는 인물을 순식간에 대선 주자로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문수를 지키려고 하는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김문수 중심으로 쫙 몰려들거든요. 그러면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현대사가 다 드러날 겁니다. 현대사의 진면목이 어디가 거짓이고 어디가 진실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거대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위기 탈출하자면 큰 어떤 대형 이슈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권 인사들이 말하는 국정쇄신 같은 거는요. 뭐 김건희 여사를 아닌 쳐내고 이런 수준일 겁니다. 그런 걸로는 프레임 안 바뀝니다. 오히려 더 불리해져요. 그렇게 하면 지지율 올라가는 게 아니고 더 내려가요. 저거는 들으나 마나나 한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고려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요. 김문수 총리, 우병우 비서실장 이런 카드가 아니고는 이 전체적으로 국정쇄신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동훈 당정 일체와 당 단합에 역량 집중해야. 요거는 또 이쪽도 잘못됐고 이쪽도 잘못됐고 양비론인데요. 대체로 양시론도 맞지만 양비론도 원래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쪽을 이야기하는 것은 선택이지 그 자체가 맞다라고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측면도 있긴 있죠. 우리 언론의 기본 태도가 요 양비론이죠. 양비론. 자, 국민의힘 상임인권분단 윤 초심으로 돌아가 민심 경청하고
판단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민심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조중동을 대표로 이제 본다 그러면 이 거대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프레임입니다. 윤 대통령을 나쁜 대통령으로 만들고 김건희 여사를 마녀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죠. 마녀 사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형성된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자기적인 왜곡 조작 날조된 그런 여론에 가깝다. 선동된 민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동된 민심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 민심으로 대통령이 탄핵까지 되고 그랬잖아요. 광우병 때문에 그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 한동훈 당내 화합과 대야 투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 말을 한동훈 대표는 지금이라도 혹시 입장을 180도 바꿀 수가 있을까요? 대통령과 대거리 하지 말고 이재명하고 붙으라니까 조국하고 한번 붙어봐요.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왜 한 번도 그런 건 안 보여주는 거야? 총선 국민 때도요. 그때도 이제 2조 심판 한다고 그랬지만 제대로 2조 심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로만 2조 심판이지 2조가 가장 끌끌어하는 그런 것을 갖고 검사 출신으로서 핵심적으로 추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2조 심판이면 2조 심판 되는 거야 그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속에 과연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를 의심하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야당하고 싸우지 않는 여당 대표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여당 안에서 축출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쫓아보내자. 퇴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국민의힘 영남 현역 의원 김태호, 윤 대통령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변명 없이 솔직해라. 김성수, TK는 대통령 부인에게 더 보수적 활동 자제해야 된다. 요거는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 같은 저런 활동은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각국의 퍼스트 레이디는 다 저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김건희 여사를 마녀로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제가 볼 때. 그 프레임을 당장 깰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정치는 현실이라고요. 중과 부적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용산도 다소 유연한 자세를 취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이 떨어져도 뭐 사실 상관은 없어요. 또 대통령 선거 나올 것도 아니고 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여권의 주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제일 이제 힘들어지겠죠. 한동훈이 이제 박살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용산하고 지금 각 세우고 있는 겁니다. 국민 눈높이 아무리 떠들어봐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야당이 그 모든 결과물 어떤 과실이라고 할까 그걸 다 따먹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것 버린다는 각오로 위기 반전시키라라고 뭐 이렇게 주장은 합니다만 저는 이 사람들이 중구 난방 속에 뭐 답은 있을 것으로 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여권 전체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누구든 다 이렇게 훈수도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온 것은 사실이죠. 자, 정권 잡고 나면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그 공성보다도 수성이 더 어렵다 그럽니다.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 한동훈 윤명 통화 입장 낸다. 특감으로는 못 막아. 이제 계속해서 한동훈이 눈치를 보면서 여당이 지금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제시한다라기보다는 여론에 편성하는 거죠. 주요한 언론들 그리고 주요한 원로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간다 싶으니까 거기에 지금 올라타는 겁니다. 미리 선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동훈은 항상 여론을 쫓아가더구만요. 특히나 조중동의 입장을 뒤쫓아갑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조중동이 한동훈이 교과서가 된 거지. 달리 말하면 조중동이 만들어놓은 판 위에서 거기서 지금 춤추는 꼭두각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용산하고는 완전히 입장 정리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윤 지지율 19%, 조선일보 극단적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4%까지 떨어졌었고 노무현 5%, 이명박 대통령도 10%대 여러 번 내려갔고요. 광우병 때는 9%까지 간 것도 있고 뭐 등등 해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김대중 같은 경우도 10%대 간 적이 있고 가장 지지율 잘했다는 문재인도 25%, 26% 이런 게 나간 적이 두 번 있어요. LH 사태 때, 조국 사태 때 말이죠. 지금 그렇게 최악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용산에서도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하고요. 뭔가 쇄신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요. 차기 주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빨리. 그런 사람을 대항마를 띄우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선수가 되면 아닙니다. 안 될 거예요. 지금 또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입장과 정치적 노선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띄워줘야 됩니다. 그게 김문수가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용산이 김문수를 할까? 저는 일단 뭐 반반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오세훈이 되었든 홍준표가 되었든 누구든 지지율이 10% 넘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요, 한동훈 중심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이 여권 지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최고의 방어책은요, 대항마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항마는요, 한동훈에 대한 대항마도 되지만 이재명을 잡는 대항마도 되겠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김문수가 가장 좋습니다. 이재명 천적이에요, 김문수는. 그러고 길 자체도 그렇고 경기지사로서 서로 비교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정직성, 깨끗함, 청렴성 이런 것만 비교해봐도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이재명이 자랑하는 그 서사 있잖아요. 젊을 때 그 어려운 그 길을 걸어봤던 그 서사가 있거든요. 그 막산이 같은 그 서사가 있는데 그거를 또 제압할 수 있는 인물이 또 김문수예요. 그 본인이 그 서울대에 나왔잖아요. 서울대 출신 아닙니까? 나중에 저 뒤늦게 또 뭐 졸업했습니다만 부인하고 같이 노동운동에 뛰어들어서 부인도 노조위원장, 그 험한 시절에 옛날에 노조위원장을 했던 거죠. 본인도 그런 일을 이제 했단 말이죠. 거기서 파생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노회찬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너희들이 단 한 번이라도 김문수 같은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느냐? 그런 어떤 뜨거운 피를 가져본 적이 있느냐라고 일갈한 적이 있죠. 자기가 젊었을 때 봤던 김문수는 위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위대했다. 그 노회찬이 얼마나 자존심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극찬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김문수가 변절했다라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심상정도 김문수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하고, 유시민도 김문수의 한때 추종자 아니었습니까? 위대한 인물로 다 보는 거죠. 그런 과거가 있던 인물이에요. 그걸 들춰내고 국민들에게 잘 알리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거기서 폭발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가끔씩 시간 나면 이렇게 계속 할 예정인데, 이미 제 영상 중에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김문수를 전문적으로 다룬 코너도 많아요. 자, 지지율 갖고 너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전부 대통령을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언론 전체의 프레임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되면은 통상 이제 이렇게 유연한 대통령들은 이런 언론의 권고에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 권고대로 따라가 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 더 주저앉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갑자기 언론들이 대통령을 막 이렇게 우호적으로 이렇게 보도해주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상황 파악을 정말 신중하게 잘 해야 되겠죠. 사오려고 하는 의지, 어떤 기세 이런 것도 중요하지 합니다만, 좌우지간 지금은 윤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차기 주자를 윤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한 명 이렇게 발굴을 해내야 됩니다. 오세훈이 지금 열심히 요즘 언론에 노출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오세훈이 되든 누가 되든 아무튼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윤한 회동 성과 무 없었다 73%, 이재명 28%, 한동훈 14%, 딱 절반이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절반도 안 돼. 자,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이 과연 여당의 유일한 차기 주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중동도 지금 그래서 불안한 거야. 이대로 가면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선수를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마땅히 없는 거야, 선수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한동훈에게 지금 뭐 이렇게 어떤 의지가 실려서 지금 가고는 있는데 불편한 동거죠. 불편한 동거. 그러나 때가 되면요, 이 대항마만 새로 하나 뜨게 되면 이 모든 구도가 깨집니다. 자, 조국,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3%, 김문수 2%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요건 갤럽인데 주관식 문제죠. 주관식 문제. 자, 이대로 이제 김문수라고 하는 인물을 끼우려고 그러면요, 본인도 계속해서 언론에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또 김문수 이야기가 없잖아요. 국정감사에서 김문수를 불러야 되는데 야당이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 일부러 안 부른 거예요. 부르니까 김문수가 자꾸 떠거든. 그리고 김문수를 살리는 길은 딴 거 없습니다. 언론에 노출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거기서 대형 이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로요, 여론 전쟁이 일어나도록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문수 같은 인물은 뜨기만 하면 되는데 뜨기 전에 조건이 필요합니다. 본인을 알리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어야 되고,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야 됩니다. 한동훈은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정치권 뉴스에 거의 뭐 절반을 혼자 다 갖고 가요. 그런데도 지지율이 저것밖에 안 나오는 거야. 저는 저 정도로 누구 한 사람을 오세훈이든 홍준표든 누굽니까? 김문수든 이렇게 집중적으로 밀어주면 벌써 이재명 뭐 넘어섰겠다 정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저렇게 버프를 받고도 지지율이 그것밖에 안 나온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권 내용 속 한동훈 지지율도 급락, 부정평가가 더 많아. 자, 이 한동훈도 갈수록 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급하다, 지금 쫓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용산하고 각을 세우면 지지율이 올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중대한 이게 정무적 판단에 지금 착오가 온 겁니다. 미스가 왔고요. 아니면은 이게 착오가 아니고 원래 저 길을 가려고 했다 그러면 이건 트로이 목마입니다. 이거는 그 두 개 중 한 개겠죠. 자, 그래서 그 지지자들도요, 한동훈이 갖고 있는 한계, 정체, 그리고 본인들의 그런 지향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 가는 길이 지금 여당이 갈 수 있는 길인지, 그리고 그동안 현재 여당을 지지하던 전통 지지층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인지를 냉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한동훈은요, 지난 이준석이나 황교안보다 특별히 나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